안녕하세요. 오늘은 임진왜란하고 관련된 자료를 갖고 대만이 지금 어디 있었나 그런 거를 좀 확인해 보는 과정을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임진왜란 관련된 내용이나 아니면 역사적인 상황 같은 경우는 뭐 학교에서 배우든지 일반 자료에서 너무 많이 접하기 때문에 임진왜란에 대한 자세한 내용 같은 거는 뭐 여러분들이 책을 보면서 습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임진왜란의 주범이었었던 평신수길이 고향이 과연 어디였는가를 좀 증명을 하면서 우리 대륙사를 어떻게 전개를 해가면서 펼쳐볼 것인가를 연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진왜란 들어가기 전에 고려 말의 충신이죠. 정몽주가 외를 이제 여러 번 다녀왔는데 이분이 어째서 외를 다녀왔을까 이런 거를 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먼저 갖겠습니다. 정몽주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1338년도에 경상도 영천에서 출생하셔가지고 원래 본관은 영일이고 초명은 목란이었고 목룡, 자는 달가, 호는 포운, 시호는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문충이라고 이렇게 받았어요. 근데 이제 요거를 위키나 이런 데서 보면은 정몽주, 초명, 목란, 구세 계명, 목룡, 자는 달가, 호는 포운, 경상북도 영천인 이렇게 나와 있고, 고려 왕조 말기에 정치가고 외교가였으며 철학가였고 시인이었다, 문학가였고, 고구려 왕조의 최후의 그러니까 마지막에 문화시중을 했었고, 우리 한국 이학 중흥하는데 상당히 기여를 한 사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정몽주라는 분이 1377년 우왕 때 왜구가 침입해가지고 이제 노략질이 엄청나게 심했었는데 사신을 자청해가지고 외 보빙사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외교력을 펼쳐가지고 거기에 있는 우리 고려인 수백 명을 귀국시켜 갖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외를 가가지고 그렇게 엄청난 수사력과 아니면 외교력을 해가지고 왔을까? 이분이 경상북도 영천 사람이면서 영일 사람인데, 우리는 한반도 조선사에서 배웠었을 때는 영천이나 아니면은 영일이라는 데가 한반도의 꼬리 부분에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몽주의 고향이 어디일까를 한번 대륙에서 어디였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영천이라고 그러는 데는 지난번에 송계가 양자강 있는데 여기가 부산이라고 그랬잖아요. 부산인데 사실 영천은 이 부산 있는데 안쪽이 경주예요. 여기 합비성. 여기가 경주인데 이 안에 영천이 있는 겁니다. 그럼 영일은 어디였을까? 본관이라는 데가. 그거를 이제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대륙에서 영일은 어디였을까? 일단 신정동국여지승남 23권에 보면 경상도 영일현 편이 나와요. 거기 일단 뭐 건치현역 같은 거를 먼저 보면은 본래 신라의 근호지형으로 일명 오량우현이라고도 했다. 경도왕 때 임정현이라고 계칭하여, 경도왕 때라고 하면 이제 중국사로 가가지고 당나라 시대겠죠, 그렇죠? 임정현이라고 계칭하여 의창군의 속현으로 하였고, 고려 때 지금의 이름으로 고쳤으며 현종 때 경주에 속했다. 공양왕이 간모를 두어 군을 관장한 만호를 겸하게 했고, 본조 조선의 태종 때 진을 두어 병마사가 지연사를 겸하게 했으며 세종 때 병마점 절제사로 계칭했다가 후에 현감으로 고쳤다. 근데 이제 여기
분명히 나와요. 근오지연, 임정연, 오천연, 오량우연 이렇게 하는데 형성은 해적들이 내왕하는 요충지다. 이건 뭐 이승인의 신성기에 있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이 찾아 읽어보시고 해적들이 내왕하는 요충지였다. 이거는 그때 당시에 해적이라 그러면 전부 다 외적이에요. 외들이 자주 내왕하는 요충지였다는 것을 먼저 감을 두시고 임정연이라는 걸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임정연이 어디 있느냐면은 중국 고금 지명대사전에 보면 임정연이라는 거하고 정주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저 임정연이라는 걸 먼저 읽어보면 당이 정주라고 정주를 설치했고 그러니까 경도한 때 임정연이라고 개칭했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맥락이에요. 당이나 신라나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임정군으로 고쳤고 그 다음에 정주라고 했다가 송나라 때는 정주 임정군이라고 했었고 지금 즉금 복권 장정현치 이렇게 했는데 즉금이라고 하는 건 1928년 29년 뭐 요때쯤이죠. 그게 저기 중국이 고금지명대사전을 1931년에 펴놨으니까 28년 정도까지 그 지명을 확정했을 때 복건성 장정현이라는 데가 지금 현재의 임정군하고 똑같다 이런 얘기고요. 정주 고금지명대사전에서 정주라는 걸 보면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임정군하고 똑같은데 당치 정주 개 임정군 요게 이제 그 임정현이나 임정군이나 똑같은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은 그 임정군하고 똑같아요. 결국은 임정군하고 정주 여기가 임정현이었고 한반도가 아니고 우리 조선사에서는 경상도 영일현이 임정군이 되는 거예요. 임정군이라는 거를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복건성 지도거든요. 복건성 지도를 보시면은 이쪽에 복건성인데 복건성에 정주부라고 나와요. 정주부라는 데가 영일만이 되는 거예요. 영일현. 정주부 나오죠? 지금 그 대만하고 반대편인데 이쪽이 우리 조선사로 그러니까 대륙 조선사의 그 영일현은 이쪽에 복건성 지금 무의산 있는 무의산맥의 하단 쪽에 있는 데가 영일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일현 관사고요. 지금도 남아있는 영일현 관사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왜가 어디 있었는가? 그런데 이제 이거를 정몽주의 고향이라는 게 어디 있었는가를 먼저 알려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왜가 있는 지역하고 영일이라는 데가 붙어 있기 때문에 왜의 풍속이라든지 왜를 어떻게 설득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을 잘 알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체제를 갖췄다고 그러는 거가 이제 그 정몽주를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를 먼저 확인하는 과정이고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조선사의 왜는 어디 있었는가? 지금 한반도 조선사로 봤을 때는 왜는 전부 다 여기 그 열도에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중국 18사나 아니면 24사를 봤을 때 왜는 여기 한반도에 있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이 밑에 있어요. 이 밑에 있는데 우리는 전부 다 그 한반도 조선사에 맞추다 보니까 이 열도에다 갖다 놓고 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왜가 어디 있었는가를 이제 그 사료를 보면서 한번 보시죠. 우선 고려사에 보면은 고려사의 그 충수각 2년 1333년 기사 중에 그 3월 원나라 우승상 연천모가가 황태자에게 아뢰기를 고려는 왜와 경계를 인접하고 있는데 지금 왕이 오래도록 도성에 있으니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하여 그렇게 해줬다 이런 건데 여기 그 한자로 된 거면 고려린 우 외경 이런 식으로
그 사만 관련된 한 그걸 보면은 한나라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만이요, 둘은 진한이요, 셋은 변진이다. 만은 서쪽에 있어 54국이 있으며 북으로 낭낭에 접하고 남으로는 외에 접한다. 근데 여기서 북으로 낭낭에 접한 것도 그렇지만 남녀 외 접해가지고 접할 접자를 써놨거든요. 요것도 접자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진안은 동쪽에 있어 12개국이며 북으로 예맥에 접한다. 변진은 진안의 남쪽에 있으며 역시 12개국으로 그 남쪽은 역시 외에 접한다. 기남역 외에 접해가지고 여기도 접자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명사에 보면 명사 권 322 열전에 보면은 그 외국 3의 일본 쪽가 나오거든요. 일본 쪽으로 보면은 일본은 고 외노국이었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외노국이었고 당 하명초에는 일본이라고 붙였다. 이근동해 일출 이명지 이렇게 해가지고 당 하명초 일본으로 바꿨는데 동해 해가 뜨는 곳과 가까워 그렇게 이름한 것이다. 여기서 이제 보면 명사에서도 이렇게 그 당 하명초에 일본으로 개명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그 660년 백제가 망하면서 일본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중국사에서는 일본이라는 그 명칭이 660년에 처음 나오는데 백제가 망하면서 일본이라는 이름이 났고 그 이전에는 일본이라고 안 썼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고려사나 후한서, 명사를 이렇게 봤었을 때 이 외라고 그러는 거는 지금 한반도 조선사로 봤었을 때는 여기에서 린이라고 하든지 접이라고 하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바다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10리, 20리도 아니고 거의 100리 가까이 이상, 100리 이상 떨어져 있는 걸 갖다가 접했다고 이렇게 그 한자에서 쓰지는 않거든요. 붙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 역사는 가짜다 이 얘기죠. 그러면은 그 대륙조선사에서 봤었을 때 왜가 조선하고 접했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딜까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그 대륙조선사를 배우면서 왜는 이쪽에 있었다고 중국의 동남해안에 있었다고 배우잖아요. 그러면은 동남해안에 붙어 있었던 이 대륙 어느 지역인가가 조선이 된다는 얘기예요. 왜랑 접해 있었고 왜와 인접해 있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요 왜가 어디 있었는가를 일단은 머리에 그 담으면서 그 사명대사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죠. 이 사명대사가 이제 그 풍신수길이 이 대륙을 그러니까 우리 조선을 침범했었을 때 특사로 많이 가가지고 왕래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명대사 관련된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일단 사명대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그 소략을 해보면은 유정이고 1544년도에 태어나신 분이면서 조선 중기의 고등도 승장이었다. 속성은 임이고 속명은 응규, 자는 이환, 호는 송운, 당호는 사명당, 벼로는 중봉, 본관은 풍천이며 시호는 자통 홍제존자이다. 본명인 유정보다 당호인 사명당으로 더 유명하고 존경의 뜻을 담아 사명대사라고 부른다. 이거는 이제 그 일반적인 그 사명대사에 대한 설명인데 이분이 쓴 그 책 중에서 유명한 게 이제 그 사명당 대사집이라고 지금 유집이 남아 있어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제가 그 사명당 대사집을 사가지고 읽어보다 보니까 한 3가지 정도 재밌는 부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사명대사 그 사명당 대사집 1권에 나와 있는 그 사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시가 2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그 맨 앞에 있는 것부터 세 가지를 한번 일부를 좀 확인해 보죠. 이거를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명대사는 조선에서 태어났고, 그렇죠? 조선에서 태어났고 일본으로 그 외란 때 왔다 갔다 한 통신사 역할은 여러 번 했지만 명나라나 이런 데는 가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써놓은 이 시 세 가지만, 사하고 시를 세 가지만 이렇게 추려놨지만, 이걸 보면은 사형대사는 반도 사람이 아니다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거 먼저 보죠. 문용정서 지통곡 이작. 이거는 뭐냐면은 임금의 행차가 서쪽으로 향했다는 말을 듣고 한 서너 가지만 한번 해석을 해보면은, 오생해 가사자, 내가 태어난 건 어인일인가, 빈년호 도끼로 왜 이렇게 해마다 혼자 누에 기대 있는 건가, 세월 총해 여과조, 세월은 빠르기도 해라, 마치 날아가는 새 같구나, 상로 백해 비조추, 서리와 이슬은 희기도 해라, 이른 가을이 구슬프구나. 이게 제결인데, 제결 고비해 상수렁 름. 제결, 이건 소쪽세예요. 제결은 높이 날고 상수는 찬데, 여기서 보면 상수라는 게 소상강 나오죠.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 소상강. 이분이 쓴 거예요. 제결은 높이 날고 있는데, 날고 상수는 찬데, 소상강에 있는 상수가 차고, 초목 소슬해 아상유유, 초목은 쓸쓸하니 내 마을 아득하여라. 내 마음이죠. 내 마음 아득하여라. 망진 운해 요산요, 진나라 구름을 바라오니 요산이 가마득하구나. 홍해 안해 격관해, 오는 소식 관에 막혀 전해오지 못하는 도다. 그 다음에 보세요. 용여 해 서행 봉상해, 용여는 서쪽으로 가시니 봉성이 통기였구나. 이거 우리 조선사에서 봤을 때, 이 조선사에서 선조가 서쪽으로 도망갔다고 지금 여기 써 있거든요. 사명당이 분명히 서쪽으로 갔다 그랬는데, 여기 한반도로 갔었을 때는 의주로 도망갔으면 서북 쪽으로 갔어야지 서쪽으로 간 게 아니잖아요. 일단 그 사명대사도 우리 선조가 서쪽으로 갔다, 서쪽으로 도망갔다, 임진왜란 때 이렇게 썼어요. 또 하나 보시죠. 하나는 과망산이에요. 이분이 과망산, 북망산을 지났답니다. 이 시를 한번 보죠. 태화산전 다소총, 태화산 앞의 수많은 저 무덤들은 낙양성리 고금인, 낙양성의 대대로 살아오는 인물들일세. 가련불악 장생술, 가여라 불로장생 배우지 못하고서 묘묘 공성 송하진, 한갓대의 소나무 아래 티끌이 되었구나. 이분이 망산을 지났어요. 북망산을 지났습니다. 한반도에 있어요? 이거 죽은 걸 갖다가 북망상천이라고 그러는데, 한반도에는 망산이라는 게 없습니다. 북망산이 낙양에 있죠.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보면 태화산은 태산이고, 화산이고, 낙양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여기 보세요. 이 화산에서 낙양 쪽으로 간 겁니다. 사명대사가 태산에서 이쪽으로 갔어요. 근데 한반도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할 겁니까? 또 하나 보시죠. 그 농문장천 별문하 제공, 농문장천에서 문화의 제공과 이별하다 라는 시거든요. 여기 보면은 산도 서강 노역분 양화수살 별리혼, 버들 곳은 이별하는 마음을 수심으로 죽이네.
일사독출 구당협, 해는 지는데 혼자 구당협을 나와 해소 천봉 만수운, 돌아보니 봉우리 뭐다 숲과 구름뿐이어라. 여기서도 잘 보세요. 이분이 여기도 갔었지만 장강을 타고 이 사천성을 들어가다 보면 여기 그 무산 12봉이 있는데 구당협이 있거든요. 이분이 여기로 내려왔다가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사천성 쪽으로. 근데 이 부분이 한반도 사람이라면은 이걸 상상으로 과망상이라고 해가지고 저기 망령스러운 생각으로다가 썼습니까? 아니잖아요. 북망산도 지나갔고 화산도 지나갔고 구당협을 지나갔으면 이분이 대륙 사람이지 한반도 사람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우리 조선사의 사료를 봐도 우리 조선까지 뭐 어떤 사람들은 고려까지는 대륙에 있다, 조선은 한반도로 왔다 그러는데 절대 한반도로 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임진왜란 관련된 거를 이제 그 들어가기 전에 먼저 사명대사하고 정몽주 이 두 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두 분은 대륙에 살았던 분이지 한반도에 절대 오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임진왜란하고 정묘재란을 한번 보면서 또 우리가 왜 우리의 역사의 판을 대륙으로 옮겨야 되는지를 한번 보시죠. 임진왜란, 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1592년 4월 달에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면서 시작돼 가지고 1598년 정묘재란이 끝날 때까지 이어진 전쟁인데, 어떤 사람들은 뭐 7년 전쟁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잘 보세요. 우리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국사 교과서나 뭐 이런 데서는 정유재란, 임진왜란이라고 했었지, 요새 마냥 그 조일 전쟁 아니면 뭐 그 이상한 말 써가지고 뭐 만력 조선 전쟁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이라는 말을 표현하는데, 임진왜란, 정유재란이지 이거는 전쟁이 아닙니다. 그거는 좀 이따 설명드릴 거고요. 요거를 이제 일본 사람들이나 중국에서는 뭐라고 했느냐면, 일본은 불록고 액기라고 그래가지고 물록의 역이라고 썼어요. 그 다음에 중국, 지금 신중국이죠. 신중국 인구에서는 옛날에는 만력지역 이렇게 썼는데 요새는 조선이라는 걸 하나 더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만력 조선지역 이렇게 해가지고 써놨어요. 근데 이제 요거가 이제 임진왜란에 대한 표현이기는 한데,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은 정유재란, 임진왜란이라고 해야 되는 거고, 중국이나 일본에서 부르는 거는 뭐 물록의 역이라든지 만력의 역 이렇게 해가지고 해석을 하면서 이 지금 현재 조일 전쟁이니 뭐 이런 말은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강단에서 한반도의 역사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쓰는 말이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히데요시가 그 한반도를 들어왔다가 이제 그 싸운 거에 대해서는 임진왜란에서 그 세 명의 장수가 그 선봉에 서가지고 들어왔잖아요. 하나는 고니시 유키나카 소서행장, 또 하나는 구로다 나카마사, 이 사람은 이제 그 흑전장정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가토 기요마사, 이 사람은 가등청정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고니시 유키나카 같은 경우 소서행장인데, 이 사람은 그 서양의 예수회 그거를 받아들여 가지고 했었던 거고, 세례명이 아우구스티누스예요. 이거는 사실은 그 종교적으로 예수회가 우리 임진왜란에 관여했다 하는 거가 어느 정도는 심증은 가는데, 이제 물증 같은 게 없으니까 이런 부분이 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가토 기요마사 같은 경우는 불교 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은 주로 우리 사형대사는 가등청정하고 협의를 많이 하지, 소서행장이나 구로다 나카마상가 이 사람하고는 별로 통신사로 가서도 만나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구로다 나카마사는 나중에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정권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정권이 바뀌죠. 그때 그 사위로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이 저기 히데요시 다음에 누가 들어오죠? 히데요시 다음에 덕천가방. 그렇죠. 덕천가강이 이제 그 정권을 잡게 되는데 구로다 나카마사는 덕천가강의 딸을 취해가지고 덕천가강 쪽으로다가 들어가게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조선 그 임진왜란 때 주로 이제 활약했던 사람은 고니시 유케나가 소서행장하고 갓도 기요마사, 요게 저기 그 가등청정이에요. 이 두 주력이 하나는 평양성으로 들어가가지고 의주 쪽으로 가려고 그랬고, 이 가등청정은 이 평양성 쪽으로 못 들어가고 저쪽에 함경도로 와가지고 조선의 두 왕자를 잡죠. 근데 이제 이때도 보면은 그 우리 선조가 백성들을 버리고서 조선을 탈출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서행해가지고 가니까 어떤 우리 조선사의 대부분 설명하는 사람들은 분노한 백성들이 궁궐을 다 태워버렸다 이렇게 되는데, 요것도 사실은 좀 약간 좀 문제가 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조선사에서는 예수회라는 거, 이 종교 집단들이 참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자기들 종교를 어디다 전파시키기 해가지고 이 살아있는 권력들하고 야합을 해가지고 나라를 멸망시키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종교 집단인데, 그렇다고 뭐 지금 현대 종교 있는 사람들을 폄하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전에 보면은 전부 다 권력하고 야합을 해가지고 그 종교를 부흥을 시켰어요. 근데 우리 조선사에서 그냥 한 2명 정도의 선교사, 예수의 선교사, 그러니까 누군가 임진왜란 때 세스페데스인가요? 세스페데스하고 이 뭐 한 2명 정도가 이 소서행장 따라가지고 조선에 왔었다가 갔다고만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아마도 대륙에 예수회를 퍼주기 위해서 무지무지하게 노력했었던 사람의 일부고, 자료로 남아 있는 게 그거밖에 안 되지만 엄청나게 이 소서행장의 전력을 복돋우는데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그때 당시에 일본 화력의 대부분의 조총이라고 그러는 것도 이 사람들이 개량해가지고 조선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일조를 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일본이 일으킨 그 역사 같은 거를 잘 모르지만, 일본이 임진왜란 당시 중국 그 공격 계획 같은 걸 세웠던 사람들도 다 예수의 신분을 가졌던 사람이었고, 요거는 그 기독교 역사라는 거 보면은 폴 존슨이라는 사람이 쓴 기독교 역사라는 거를 보면은 중국을 침범해가지고 어떻게 공격을 할 건가 이런 거를 다 세운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라는 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때 당시에 그 임진왜란이 전개됐었던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좀 복원을 해보시면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임진왜란이라고 해야 된다고 그러는 부분이 뭐냐면은, 여러분 난하고 전쟁이라는 건 아시죠? 뜻을. 일단은 난이라는 거는 일종의 반란이면서 봉기고 모반, 그러니까 국가 내부에서 나라 내 불만 세력들이 불만을 표출하는 게 난이에요. 그러니까 외국하고 관련된 게 아니라고요.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다른 국가가 싸움을 일으켜가지고